자, 어제 51분 담화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마음 같아서는 51분 문장 문장을 들으면서 단락단락을 들으면서 좀 뜻을 좀 풀이해 보고 여러분들 의견도 듣고 하고 싶은데 워낙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하고요. 주요 내용 그래도 최대한 가급적 많이 일반 뉴스에서는 뭐 1분 30초, 2분짜리 리포트 제한 때문에 자세히 전해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히 들어가요. 자세히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댓글로 "왜 맨날 해석해 줘야 하냐?"라는 댓글도 달렸는데요. 어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수능도 잘 보고 학창시절 공부도 열심히 했고 언어 영역도 1 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담화문을 직접 프린트를 다 해 가지고 여백 최대한 좁게 해 가지고 많이 종이 아끼려고요. 밑줄 쳐 가면서 읽었는데 핵심이 뭐야? 그러니까 2,000 명을 양보하겠다는 거야? 아니야? 의료계를 비판한 거야? 아니야? 핵심이 뭔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 대국민 담화 물론 많은 내용이 담긴 내용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직전에 대국민 담화였던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한 사과. 엑스포 유치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부산 지역에 대한 발전 계속 정부가 챙기겠습니다. 요렇게 요약 가능하잖아요. 예전에 뭐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 뭔가 좀 핵심 그런 문장들이 있잖아요. 예전 정부 뭐 이런 대국민 담화를 보면. 근데 이번에는 모든 게 다 담겨 있어. 51분 동안 뭐 그간의 한 달 넘는 그 의정 갈등의 모든 것을 그냥 총정리, 그것도 요약 정리도 아니고 총정리한 그냥 좋은 백서였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일면 신문 기사들은 어떻게 봤는지를 볼게요. 이것도 조금 뭐 한 방향은 아닙니다. 한 방향이라는 게 물론 좋은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해석은 자유니까요. 경향신문 51분 담화 설득은 없었다. 대통령실 2,000명 절대적 수치 아니야. 세계일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했는데 제목은 대통령실로 뽑혔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대통령 담화에서는 뭔가 해석이 너무 엇갈리니까 대통령실의 추가 설명으로 헤드라인 뽑은 겁니다. 세계일보는. 중앙일보 대통령 기득권에 굴복 않겠다. 정면 돌파 밝혔지만 대화엔 여지. 이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정면 돌파를 밝히긴 했는데 대화엔 여지가 있었다. 둘 다 지금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었다라는 담화 내용을 어떻게 보면 잘 고민해서 담은 제목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한겨레 윤 대통령 2,000명서 감축 주장하려면 통일된 안 내달라. 동아일보 2,000명은 최소치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서울신문 통일안 달라 2,000명 협상 첫 시사. 조선일보 2,000명 증원 더 좋은 안 내면 논의. 의료계 안 내놔라 2,000명 절대 수치 아니야.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볼게요. 제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좀 센텐스 바이 센텐스를 들려드리기 어려워서 먼저 주요 내용을 좀 들으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저희가 크게 네 가지로 덩어리를 좀 지어서 미리 편집을 해놨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을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좀 이렇게 느릿느릿 가면 좀 바로 채널 돌리실까봐 1.5배속으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희가 준비한 부분부터 좀 듣고 이야기 더 나눠보죠. 들려주세요.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하여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 의사 증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증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의 평균 소득은 OECD 국가들 가운데 1위입니다. 20년 후에 의사가 2만 명이 더 늘어서 수입이 줄어들 것이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합니다. 20년 뒤 의사는 2만 명이 더 늘어나지만 국민소득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윤 대통령이 만일 증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뒤에 의사가 늘어나도 크게 수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의료계 산업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글로벌 마켓으로 더 진출할 수 있어서 수입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의료계에 말을 한 겁니다. 만일 if절을 썼네요. 영어 옛날 영문 시간에 배우셨죠? 만일 증언에 반대하는 이유가 장래 수입 감소를 걱정하는 것이라면 이러면서 가정하는 뉘앙스를 취하긴 했지만 이게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료계 상당수 인사들이 이것에 굉장히 이건 좀 선 넘었다.
우리가 지금 의대 2,000명 증원을 반대하는 게 우리 돈 버는 거 줄까 봐라고 대통령이 담화문의 초반에 이렇게 상정하고 말하는 거, 이거는 정말 대화 테이블에서 지켜야 될 매너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만일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이것도 설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식의 국민들의 감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니, 의료계 뭐 수입 감소 걱정해서 밥그릇 챙기기라서 이렇게 보는 것도 없는 현상은 아니니까요. 있는 현상이니까요. 하지만 초반에 이걸 넣었다는 것에서 의료계를 좀 자극하는 결과를 사후적으로는 결과를 낳았다라고도 보이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다음 대목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려주시죠.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 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2022년 5월 출범 이후 꾸준히 의료계와 의사 증원 논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축의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그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등 다양한 협의기구를 통해 37차례에 걸쳐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해 왔습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했습니다. 2,000명 그냥 나온 숫자 아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국민 여러분, 논의가 부족했다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 역시 사실을 왜곡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37차례에 걸쳐서 의사 증원 방안을 협의했습니다라고 했고요. 그 뒤에 저희가 이제 편집을 했지만 뒤에 쭉 몇 월 며칠에 1차 회의에서 어떻고 뭐 8차 회의에서 어떻고 거의 모든 회의를 날짜별로 굉장히 상세하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쭉쭉 2023년 10월 19일 뭐 하고 쭉쭉 말해가지고요. 이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날짜별로 일자별로 순서대로 설명한 것은 정말 대통령이 이를 갈고 나왔다. 이거 우리가 그냥 아무 협의 없이 2,000명 가지고 나온 거 아니다를 상세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걸 보면서 대통령이 왜 51분이나 할애를 해서라도 설명을 할까라는 어떻게 절박함이 읽혔다라는 표현, 아니면 정말 굳건한 2,000명 증원에 대한 의지가 읽혔다는 그런 평가도 나옵니다만, 이렇게까지 몇 월 며칠 이걸 그냥 듣고만 있는, 그러니까 비주얼 에이드라고 하죠. 화면 어떤 보조 장치도 없이 대국민 담화 형식으로 국민들에게 생중계되는데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대통령이 직접 말할 필요가 있었느냐라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화면 잠깐만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너무 길다 보니까 이거 대학 수능 국어 영역 듣기 평가야? 1번부터 5번까지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러면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방대한 양이 한꺼번에 막 나오니까 이런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또는 채널이 돌아갔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바로 이렇게 지나치게 상세한 부분이 대통령이 작심하고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겠다라는 부분임에도 상대적으로 또 상당수의 국민들에게는 모르겠다, 좀 채널을 돌리게 하는 그런 지나치게 상세했다라는 그런 평가,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00명 증원, 최소한의 증원 규모고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고 굉장히 강도 높게 2,000명을 유지하겠다는 2,000명 증원 필수다, 어쩔 수 없다, 기존 입장 강하게 강조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한 몇 분 뒤에 한 발언은 2,000명 지금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건 또 무슨 말? 약간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듣기 평가 아닙니다.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고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합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법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는 대화의 제스처를 취한 부분이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오늘 일면 헤드라인 중에서 대화 제안 또는 안을 가져오면 통일된 안 내달라, 대화의 여지가 있었다, 협상 첫 시사했다 등의 대목이 가능했던 게 바로 요 대목입니다. 정부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가 이제 와서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 던지고 있다. 또는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런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 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라라고 대통령이 의료계에 처음으로 어떤 물러설 여지를 보여준 겁니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여기서도 좀 해석의 여지가 또 다른 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라고 했지만 앞서 2,000명 증원에 대한 필요성, 과학적 근거를 이미 대통령이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또 다른, 줄이고 싶으면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지금 의료계가 전공의, 교수, 개원의 등등으로 조금 목소리가 갈리는 양상이 있다 보니까 통일된 안을 가져와라 라고까지도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화의 여지를 남긴 거야? 협상을 시사한 거야? 라는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이 뒤에 제가 또 계속 더 추가 설명 나온 것까지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저희가 준비한 4가지 큰 부분 중에 마지막 부분 또 들어보시죠. 들려주세요. 국민 여러분, 지금 일부 의사들은 정부의 조건 없는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대해 복지부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복지부 장차관과 또 복지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의사 정원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네. 조건음 대화 제안마저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을 향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정원 감축에 장차관 파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을 인터뷰했는데 아마 윤 대통령도 저희 방송 이 인터뷰를 보지 않았을까, 추론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추론입니다. 안 봤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네. 그래서 대한의사협회 약간 도 넘어 보이는 대정부 투쟁 목소리에 대해서도 짚어보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공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 복귀해달라. 그러면서 대통령 자신이 본 의료 현장에서 만난 의사들은 헌신적인 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복귀를 호소하는 그런 문장까지도 담화문 후반에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51분짜리 담화문입니다. 저희가 주요 내용만 시간 관계상 1.5배속으로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고 계신데요.
51분도 부족해서 설명을 다 못했나 봄이라고 하셨고요. 뒤에 참모들이 설명한 부분 제가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분 동안 듣기 힘들었다. 그리고 1.5배 재생 너무 웃기네. 저희가 한 1.5배 재생에 대해 칭찬해 주신 분도 계시네요. 1.5배 재생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공이 협박으로 들렸어요. 50분 내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좀 협박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면서 정부의 지금 2,000명 증원 추진에 찬성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덤벼라는 말을 50분으로 늘려서 한 것 같다라는 반응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대통령의 어제 대국민 담화 비하인드가 중앙일보 기사로 좀 담겨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계속 또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하늘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게 처음에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식 때 착용했던 넥타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려 한다라고 대통령이 직접 참모들에게 담화문 발표하기 전에 말을 했다는 내용도 비하인드성 얘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KBS가 담화 전날에 밤에 속보로 대통령이 내일 담화를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가 그 기사를 바로 삭제했잖아요. 그 왜 그런지를 좀 추론해 볼 만한 정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전날 그러니까 대국민 담화하기 바로 전날 그러니까 3월 31일 저녁까지도 설명 형식을 놓고 고심했다라고 하면서 그냥 국무회의 오늘 국무회의가 열립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조금 로우키로 조금 대국민 담화 너무 딱 국민들 앞에서 전국이 생중계되는 정말 큰 의미 있는 형식이잖아요. 그거보단 좀 한 단계 수위가 낮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알리는 거 어떤가라는 참모들의 의견도 있었는데 그것은 좀 다시 대통령이 조금 더 주장을 해서 대국민 담화 방식으로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이종섭 황상무 사태 관련 언급이 없었던 점도 아쉬운 점을 꼽힌다라고 했고요. 인터넷에 이런 밈 있잖아요. 신이 나를 만들 때에서 감수성도 넣고 창의력도 넣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웁스 하면서 모든 거 다 때려 넣었다. 어제 대국민 담화가 저는 약간 51분 이 정말 이 긴 내용에 유화 제스처도 있고 설득도 있고 카르텔을 비판하고 대국민 사과도 있고 모든 걸 다 넣다 보니까 다 넣고 나서 너희들이 골라서 써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도 꺼내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야당이나 여당이나 다 꺼내서 볼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좀 방대한 양 그러다 보니까 핵심이 좀 메시지가 흐려졌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렇게 많은 메시지를 냈고 대통령실은 대국민 담화 후에 강경 발언 아닙니다. 대국민 설명을 한 거고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인 겁니다라고 했고요. 이걸 받아든 국민의힘은 어라 어떻게 봐야 되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추가 설명을 하느라 바빴다라는 그런 상황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담화가 끝나자 참모들이 기자들한테 이게 담화의 진입니다라면서 적극적으로 해설을 하고 나섰다고 하네요. 강경한 발언이 아니라 설명해야 될 거를 한 것이다. 개혁 의지를 지지하는 그런 여론도 반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등등의 여러 설명이 있었습니다. 설명 추가의 설명의 끝판왕은 어제 이거였습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7시 저녁 7시 KBS 7시 뉴스에 나왔는데요. 이거 전체 화면으로 혹시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아니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서 더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정부 정책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라는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이 표현. 이 표현을 대통령이 차라리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물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과 참모들이 부연 설명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좀 다르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만 어제 상황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의정 갈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의 좀 더 직접적인 표현이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앵커가 대통령실 입장이 전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라고 대받아치니까 성태훈 정책실장이 네 그렇습니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또 전향적인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거였네요. 이렇게 저녁 7시에 설명을 할 거면 왜 그 전에 12시간 전에 오전 11시에 대국민 담화에서는 이런 말을 못 했을까요? 급하게 준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원고를 직접 다 쓰고 뭐 고치고 하면서 그 일종의 고집을 부렸다면 참모들이 주변에서 "이 정도까지는 말씀하셔야 됩니다."라고 의견을 개진을 제대로 못한 것일까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의견 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